안녕하세요. 노병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다가 거의 3개월 만에 예, 미장원에 갔다 왔습니다. 머리가 깔끔하죠? 정말 가장 많이 길었던 머리를 제가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특이한 그런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동상이 누굴까요? 잘 모르시겠죠? 네. 김덕신이라는 분입니다. 조선시대에 살았던 선비죠. 이렇습니다. 정평읍 있잖아요. 정평에 가면은 삼기 저수지 둘레길에 가면은 이런 동상이 있습니다. 김덕신 들어보셨어요? 네. 독서왕이죠. 독서. 아버지와 함께 묻혀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김치입니다. 김치 깍두기, 김치. 이분 밑에서 같이 이렇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받고 오늘날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김덕신으로 탈바꿈합니다. 아버지 김치, 정말 이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화가 바로 김덕신 부자 얘기입니다. 이 김덕신이란 이 분은요, 천년두를 알았어요. 천년두. 그래서 본래 이 집안은 머리가 좋았던 집안이라고 합니다. 천재 집안. 그런데 천년두를 앓는 바람에 이 김덕신 이 사람이 머리가 아주 둔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딴 방법이 없다. 독서, 책을 많이 읽는 거, 책을 많이 읽으라 해서 계속 독서를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김덕신 하면은 백이전을 1억 1만 3천 번을 읽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와, 말이 됩니까? 1억 1만 3천 번을 백이전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독 읽었다. 독 백이전 1억 1만 1천 번. 어떤 데는 1천 번, 어떤 데는 1만 3천 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백이전입니다. 물론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1억 1만 3천 번을 읽었다는 거 상상이 됩니까? 괴산읍 정평 농촌에 가면 이런 정자가 있습니다. 바로 김덕신이 급제를 59세 하거든요. 59세. 정말 늦은 나이입니다. 그때 이것을 지었어요. 본래 이름은 취묵당. 그런데 억만제라고 불립니다. 억만제. 억만번 읽었다. 이것을 개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었죠. 김덕신의 대표적인 시가 이겁니다. 용호. 억만제 가면은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목한 운리, 고목은 찬 구름 속에 있고 추산 백우변, 가을 산에 소나기 휘뿌였네. 모강 풍랑기, 저물어 가는 강에 풍랑이 일어. 어자급 해선, 어부가 급히 배를 돌리네. 당대 시인이죠. 김덕신. 자, 조선 실학자 안정복 이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억만제에 관한 글을 적으면서 김덕신은 타고난 자질이 어리석고 멍청했으나 책 읽기만을 좋아한 사람이다. 그는 밤낮으로 책을 읽었는데 1만 번이 넘지 않으면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았다. 1만 번. 특히 사마천의 사기 중 백이전을 좋아했는데 읽은 횟수가 무려 1억 1만 3천 번에 이른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김덕신 본인이 적었던 백곡집이 있어요. 여기에 독수기, 책을 읽은 숫자를 적었던 기록을 여기에 독수기에 적었어요. 스스로 적은 글입니다. 자신이 1만 번 이상 읽은 책, 1만 번 읽지 않으면 아예 안 적었대요. 1만 번을 읽은 책만 적었어요. 36권을 1만 번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백이전은 1억 1만 3천 번을 읽었다라고 적고 있어요. 와, 맞겠죠? 본인이 적었으니까. 그리고 노자전은 2만 번, 제 책은 1만 8천 번 이렇게 적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독서를 했겠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백이전 1억 1만 3천 번, 노자전 2만 번, 용설 2만 번, 중용서 1만 8천 번, 만 번 읽지 않는 책은 아예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36권의 책을 만 번 이상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따졌습니다. 계산했어요. 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백의열전을 100번 읽을 수 있다. 하루에 독서를 잘하는 선비가 하루에 100번을 읽었다 치자. 1년이면 13,600번을 읽을 수 있다. 맞죠? 3년이면 10만 8천 번. 그리고 질병이 있고 우환이 생길 수 있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고 이런 것을 다 빼면은 4년이 걸려야 비로소 11만 3천 번을 읽을 수 있다. 11만 3천 번.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제가 설명할게요. 이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죠. 계산적으로 안 된다,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뻥이다 이런 얘기죠. 뻥이다. 그런데요, 이 의견이 쓴 도곡집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분은 김덕신이가 이렇게 읽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죠. 방정하는 겁니다. 김덕신이 딸을 잃었다. 혼잡한 딸의 장례 행렬을 따라가면서도 그는 백의전을 손에 쥐고 있었다. 아내의 상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일가 친척들이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는데 그는 곡소리에 맞춰 백의전을 읽었다. 이 정도면 뭐 미쳤죠. 예. 이렇게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백의전을 그래서 1만 3천 번을 읽었다는 그 내용 이제 심장은 가시죠? 그런데요, 한 가지 계산법. 지금은 억 하면은 만 꼬박이 만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억 하면은 만 꼬박 10배라고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10배. 자, 여기 이 계산으로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1억 1만 3천 번은 11만 3천 번 정도. 1억,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1억 1만 3천 번이 아니라 11만 3천 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숫자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장난 아니죠. 어떻게 한 권의 책을 11만 3천 번이나 읽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어쨌든 대단합니다. 어떤 계산이든지. 실제로 천년들을 알아가지고 바보였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이를 잊어버릴 정도로 바보. 그런데요, 떠듬떠듬 글을 알아갈 즈음에 20살이 되어야 겨우 한 편의 글을 지었답니다. 20살. 그 한 편의 글 때문에 아버지의 김치가 좋아서 춤을 덩실 추면서 더 노력해라, 대기만성이다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부모의 역할 중요하죠. 누군가가 옆에서 당신 잘할 수 있어, 당신 잘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성공할 거야, 계속 긍정의 에너지를 심어주면 잘 될 수밖에 없죠. 안 돼, 너는 싹시간 노래, 너는 떡잎이 좋지 않아, 너는 환경이 좋지 않아, 이렇게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몰고 가면 그 사람은, 그 아이는, 그 청소년은 반드시 잘못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변의 격려, 특히 부모의 격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책을 읽었는데요, 그는 거의 병적으로 10만 번까지 횟수를 세어가면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10만 번까지 횟수를 적어가면서, 세어가면서. 대단하죠. 그래서 59세에 문과에 급제합니다. 59세, 조선시대에 59세, 죽을 나이인데 그때 급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풍안군에 봉해졌고 당대에 우뚝 서는 시인으로 기억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묘비명에 스스로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묘비명입니다. 재주가 다른 이에게 미치지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 짓지 마라. 나처럼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지만 나는 결국에는 이루었다. 모든 것은 힘쓰고 노력하는 데 달려있다. 참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저보고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손자병법을 평생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읽었거든요. 15,000번이 아니라 지금 2만 번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 뻥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일단 안 믿습니다. 자기의 이 인지, 자기의 인지 능력 안에 있어야지 믿지, 직접 보지 않거나 자기 계산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믿어요. 일단은 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일상,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어떻게 안다고 함부로 평가합니까? 그렇죠? 저는 실제로 2만 번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45년 동안 읽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손자병법은요, 원문은 A4지에 석장입니다. 석장. 더 줄였어요. 제 침상 위에 지금 붙이는 그 상태입니다. 이것을 저는 계속 읽습니다. 물론 원문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먼저 해야죠. 충분히 이해하고 난 뒤에 계속 원문을 읽는 거예요. 원문을. 한글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루에 10번, 많을 때는 100번도 읽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뭐 금방금방 이미 눈에 사진처럼 찍혔기 때문에 보면 다 들어와요. 속독법에 의해서 한눈에 다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보는 즉시 한 번 읽는 거예요. 뭐 2만 번은 사실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2만 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해는 되시죠? 여러분 해보십시오. 가능합니다. 절대로 가능합니다. 남이 어떤 해놓은 기록을 보고 막 비아냥거리거나 그것은 좋지 않은 습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조선일보에도 저를 기사화 시켰어요. 중국에는 손자천독 달통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을 1000번 읽으면 신의 경지에 통한다. 저는 1000번 읽었을 때가 10년 지났을 때입니다. 물론 신의 경지에 통하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경지에 제가 통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저는 많은 걸 느꼈어요. 1000번 읽을 때, 5000번 읽을 때, 10,000번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때는 몰랐던 거, 나이가 듦에 따라서 20대 읽었던 거, 30살에 읽었던 거, 40에 읽었던 거, 50에 읽었던 거, 60에 읽었던 거, 지금 67세거든요. 67세에 읽었던 것이 같은 문장이라도 느낌이 달라요. 받아들이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경륜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는 겁니다. 저는 평생에 성경하고 손자병법을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많이 읽는다 해서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10번 읽은들, 뭐 1000번 읽은들, 10,000번 읽은들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어야 된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많이 읽고 있습니다. 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읽을수록 뭔가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책을, 정말 가치 있는 한 책을 평생에 발견해서 평생을 두고 계속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책을 봐야죠. 많은 책을 보되 적어도 한 권 내지 2권의 책은 평생 읽는 책으로 만들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 44번째 저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 인생지혜. 2만 번을 읽고 보니 이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손자병법의 중요한 어귀를 중심으로 하되 인생 전반에 걸친 제가 느꼈던 지혜를 적어봅니다. 4차 산업혁명까지도 다루고요. 인공지능도 다루고요. 또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또 많은 기업인들, 또 많은 주부들,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또 노인네까지도, 저같이 노인네까지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의 깊은 지혜를 나름대로 깨달았던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집필을 하려고 합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 김덕신 이분을 보면서 내가 머리가 나빠, 나는 멍청해,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은 생각하셨죠? 열심히 독서하십시오. 또 열심히 책을 보시면 뭔가 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책을 많이 읽고 또 좋은 책은 계속 거듭 읽으면서 뭔가 깨달아가는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삶의 행복, 의미를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2만 번을 읽고 보니 이 책을 위해서도 응원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